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대박 시원하죠. 그죠? 기가 시릴 정도로 시원합니다.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은 내일은 더 추울 것 같아. 내일은 더 춥다는데. 그죠? 그런데 오늘하고 내일이 서울은 몇 도? 체감 온도가 영하 20몇 도라나. 그래요? 아, 그러네.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돼요. 그 추운 거 뭔 걱정이야. 더운 게 더 걱정이에요, 더운 게. 더우면 옷을 아무리 벗어도, 다 벗어도 덥거든요. 더 이상 벗을 것도 없는데 더워. 옷을 입으면 되거든, 계속 추우면. 네. 자, 오늘 194페이지 할 차례죠? 194페이지 피시면 되고, 그 정어표 나눠드린 거는 그 있을 때 바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또 이거 뒀다가 책갈피 아니니까 또 꽂아놓고 갖고 있지 말고. 그죠? 꼭 나눠주면 매년 보면은 그냥 꽂아놓고 나중에 보지도 않고 그냥 나중에 보면 뭐 이거 이런 게 있어? 또 이런 분이 꼭 받았는데 와서 또 달라고 그러고 그런다니. 그 정오표 오니까 그거 꼭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94페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납세 의무자를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 납세 의무자는 뭐 사실상 소유자다 이렇게 배웠고요. 거기 2번 예외 할 차례죠? 예외. 그 1번에 공부상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뭐냐면, 자, 읽어보면,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이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뭘 안 해서, 신고를 안 해서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됩니다. 우리가 소유권 변동 사이에 생기면 신고하시라고 했죠? 며칠 안에 신고해야 된다 했어요? 며칠 안에? 우리가 하는 건 며칠? 10일. 걔네가 하는 건 5일. 그죠? 그 우리가 하는 건 며칠 안에 신고해라?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했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그러니까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인데 얘처럼 신고를 안 해버리면 누가 낸다? 공부상 소유자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네요. 준비고. 그런데 오른쪽 2번에 상속재산이 나옵니다. 자, 내가 상속을 받았다. 그죠? 자, 근데 아직 각자 본인 앞으로 뭘 안 했다. 등기를 못 했어요.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한 사람이 내면 되죠. 이제 등기를 못 했어요. 그러면 등기를 안 했으면 뭘 하도 하면 실제 소유자 신고라도 하면 그죠? 사실상 소유자 신고라도 하면 얘가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 둘 다 못한 거죠? 그럼 누가 낸다? 이때는 주된 상속자가 냅니다. 주된 상속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보실 게 작년 시험에 이게 나왔거든요. 작년 시험에 납세 의무자 정답이 주된 이거였는데 자, 얘가 상속 나오면 대충 읽고 얘 그럼 안 됩니다. 이런 말 했어요? 두 개 다 안 했을 때죠?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을 때. 이 말은 등기했다 그러면 얘가 내고 등기는 안 했지만 실제 소유자 신고했으면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고 둘 다 안 하면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 즉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엔드죠. 둘 다 안 했을 때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가 내시면 된다. 지분이 제일 많은 자를 말하고 지분이 똑같으면 연장자가 냅니다. 연장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세처럼 세 쌍둥이여도 연장자는 있죠. 대한이가 내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양가로 3번은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그런 거잖아요. 왜 그 종중선산이 있는데 그 선산이 그 종손인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개인 앞으로. 그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럼 실제 주인은 종중인데 명의는 누구 앞으로? 종손인 공부상 소유자가 돼 있죠. 그럼 이런 경우도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인 종중한테 나가고 만약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누구한테 나간다? 당연히 공부상 소유자겠죠. 그래서 거기에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재산인데 종중 소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대. 그럼 실제 소유자 알 수 없죠? 그럼 누가 낸다?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4번은 이제 매수계약자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이 건물이 국가 등 소유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건물인데 갑이 이 건물을 사겠다고 둘이 계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그럼 갑이요 이 건물 산 건 아니고 뭐요? 사겠다고 매수하겠다고 뭐만 했다? 계약만 한 거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매수 계약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겠다고 계약을 한 사람이죠.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얘한테 재산세를 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소유권이 국가 건데 내가 산 것도 아니고 계약만 했는데 왜 날더러 세금을 내라 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자, 무슨 계약을 했냐면 여기서 연부 계약을 해요. 연부 계약.
우리 취득세 배울 때 배웠죠? 연부가 돈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학원 건물이 100억인데 이걸 내가 1년에 20억씩 5년에 걸쳐 나눠서 주겠다라고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5년의 계약 기간 동안에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월세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공짜로 쓰는 겁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했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은 그러면 소유권은 국가 건데 얘가 자기 건 아닌데도 이 5년의 계약 기간 동안 돈 한 푼도 안 내고 자기가 학원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네가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세 개 조건이 동시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뭐 과거에는 시험에 먼저 여기가 뭐 법인과 이렇게 나와요. 법인과 연부, 무상, 매수 계약자 그럼 땡 틀립니다. 법인 안 돼. 그죠? 그리고 연부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일반 매매 계약은 안 되고. 그리고 당연히 뭐요? 무상으로 사용해줘요. 유상이면 어떻게 돼요? 유상이면 내가 월세를 따박따박 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국가와 연부 무상일 때 누가 낸다? 매수 계약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4번에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뭘? 무상으로 받으면 누가 낸다? 매수 계약자. 그럼 거꾸로 가면 이런 어때요? 이게 갑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을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쓰게 되면 이때는 이 논리대로 하면 이 세금은 누가 내야 됩니까? 내 거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짜로 썼어요. 그럼 누가 내야 돼? 국가가 세금을 내죠. 내 걸 공짜로 썼으니까 똑같잖아요. 국가 걸 내가 공짜로 쓰니까 날 더 내래. 그러면 내 거를 국가 등이 공짜로 썼으니까 국가가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국가는 뭘 받아? 비과세를 받죠. 비과세. 좀 이따 이제 비과세 나가면 국가 소유는 다 비과세인데 비과세가 안 되는 게 있다 할 때 이게 나옵니다. 그죠?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국가 소유 재산은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 비과세 할 때도 이 부분이 나와요. 같이 나오죠. 그죠? 맞물려 갑니다. 일단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5번은 신탁 재산이라고 돼 있죠? 신탁 재산. 우리 그 취득세 할 때 그 기억나시나요? 탁탁탁? 신탁, 탁탁탁 그죠? 취득세는 뭐 한댔어요? 비과세라 했죠? 탁탁탁은 비과세다. 탁탁탁은 비과세. 이렇게 했죠? 신탁. 그래서 얘가 위탁자 그러고, 그래 뭐라 그래요? 수탁자라고 해요. 수탁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비과세입니다. 탁탁은. 근데 뭐는 내야 돼? 재산세는 내야 됩니다. 재산세. 누가 낸다? 자, 얘가 A, B가 부동산 있다. 얘한테 맡긴 거죠. 이렇게.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실제 주인은? A, 갑. 갑이죠? 갑이죠? 근데 명의는 얘 앞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원래는 세금 얘가 납세 의무자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개정된 거예요. 몇 년 전에 개정됐는데 얘한테 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세금을 안 내요. 그럼 체납을 하면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 앞으로 재산이 안 돼 있고 누가 명의로 돼 있어? 을 앞으로 돼 있어요. 여기다 이게 압류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바꿔버렸어요. 얘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럼 만약에 체납을 하게 되면 얘가 법적인 납세 의무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 신탁 재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걸로 바뀐 거죠. 이게 그해 시험에 나왔었죠. 바뀌고 그해 시험에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신탁 재산은 수탁자 이렇게 보면 돼요. 수탁자. 그 뒤에는 읽지 마세요. 그 뒤에 읽으면 헷갈려요. 6번 사업시행자. 자, 이거는 뭐예요? 그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법에 나오는 거죠. 공법에 나오는 그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환지 방식을 얘기해요. 환지. 환지가 뭐예요? 환지 방식이 뭐예요? 환지가 뭐예요? 뭐 그거예요. 그죠? 머릿속에 떠오르긴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 환지. 다 그렇죠? 뭘 들으면 떠오르긴 한데 다 설명을 못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 수학 선생님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막 알아들어요.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막 알아들어. 그래 끄덕끄덕. 그럼 마치 자기가 그거 다 아는 줄 알아요. 그 착각하는 거죠.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아는 것 같다는 얘기는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걸 아셔야 돼. 근데 자기가 알아들으면 다 아는 줄 알아. 그리고 자신감 딱 붙어가 시험을 딱 봤는데 똑같아, 점수가. 안 올라가.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수업 중에 다 알아듣고 있는데 왜 그러지? 그건 제가 아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제가 아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그걸 듣는 것 뿐이죠. 듣는 걸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자기 실력은 아니죠. 100%.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공부를 확실하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한테 내가 아는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듯이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설명이 제대로 되는데 보통은 하다 보면 버벅거립니다. 조금 하다가 막 버벅거려요. 그럼 뭐요? 거기까지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기는 좀 창피하니까 집에 가서 거울 속에 나한테 얘기를 해보면 거울 속에 나가 조금 있다 계속 짜증을 냅니다. 너 뭐 하는 거니? 이렇게 설명을 좀 제대로 하라고 막 설명을 짜증내고 있죠. 그게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면 너무 듣는 것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듣는 게 집중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죠? 자 그럼 환지는 그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 다 아시겠지만 이걸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지는 뭐예요? 수용을 안 하고 땅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공사, 사업만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공사 끝나면 정전 토지 대신 지방과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걸 환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대신 해줬죠. 그럼 그 사람한테 뭘 줘야 돼요 여러분은? 공사비 줘야 되죠. 자 공사비를 뭘로 준다? 가진 건 돈은 없고 땅밖에 없으니까 땅으로 준다 했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채비지. 뭐 채비지가 그거죠.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땅 그렇죠. 그럼 이 채비지는 누구 거예요? 사업 시행자 거죠. 사업 시행자. 세금 누가 내야 돼요? 사업 시행자. 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설명하지 3, 4가 하면 여러분 이제 채비지 공부 다 해가지고 채비지가 뭔지 알지? 그럼 다 알거든요. 그럼 얘는 누구 거예요? 사업 시행자. 이러면 끝나는 거죠. 7번 사용자. 자, 얘가 이제 분쟁이 생겼다는 거죠. 소유권 분쟁이 생겨서 현재 소송 중이에요. 그죠? 근데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어. 근데 6월 1일이 된 거죠. 그러면 원주시에서 세금을 내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내가 내고 싶은데 지금 소송 중이라 확정 판결이 안 나서 그러니까 요거 판결 날 때까지만 기다려. 그럼 내가 딱 결정되면 낼게. 그럼 원주시에서 그러시냐고. 재판 중이시면 뭐 판결 나신 다음에 내셔야 돼요. 이럽니까? 우린 택도 없습니다. 택 없습니다. 그건 네 사정이고. 세금은 내야지. 누가? 사용자가 냅니다. 사용자. 그죠? 그래서 거기서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누가 낸다? 사용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이게 단데 이거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이 쉽다는 의미는 이걸 기억하면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구구단처럼 대입해서 거기에 안 맞으면 틀렸다 고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작년 문제도 당연히 쉬웠죠. 올해는 안 나오느냐? 올해도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지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잘 정리를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198페이지 가면 5절에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 자, 이 부분은 이제 되게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 시험 문제 풀면 되게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해가 약간 부족한 거죠. 이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앞에 우리가 취득세도 배웠고 등록세도 배웠습니다. 과표 그죠? 근데 얘는 취등록세는 신고납부 조세죠. 왜요? 거래를 했기 때문에 거래 금액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재산세는 보유세입니다. 그죠? 거래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 거래 금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는 가서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는 금액이 없으니까 물론 신고를 못 하죠. 그러면 원주시는 또 뭐예요? 입장이 우리하고 다르죠. 걔는 우리한테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고를 못해 금액을 모르니까. 그럼 원주시는 지들도 금액을 모르죠. 왜? 거래 금액 없으니까. 그럼 걔는 세금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가 있다는 거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되는 금액을 공시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시가격이라고 한다 했죠. 공시가격. 이때 공시가격이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있다 하나는 기준시가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똑같은 얘기인데 얘는 국세에서 사용하고 얘는 어디서? 지방세에서 계획이잖아요. 지방세. 국세, 지방세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부과할 때 기준되는 거고 얘는 지방세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유세는 다 뭘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냐면 공시가격을 합니다. 그럼 재산세는 지방세가 뭘로 해? 시가표준액. 그리고 당연히 얘는 시가표준액인 거죠. 그래서 얘는 원칙이 뭐라고 돼 있다?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래요. 시가표준액. 얘는 언제 기준이냐면 항상 6월 1일 기준입니다. 자, 이게 원칙. 그죠? 자, 근데 이제 뭐가 있어? 여기에 예외적으로 이런 게 돼 있죠? 여기다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되죠? 자, 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시가격인데 여기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한대요. 그럼 이 비율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원금의 100%를 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게는 세금 부과하고 가만 안 했죠. 그죠? 당연히 이 원래 시가표준액보다 비율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한테 세제상 혜택을 주는 거죠. 왜? 100% 내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근데 그 비율인데 이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픽스돼가지고 얼마 하고 끝이 아니라
그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 경기를. 왜냐면 경기가 나빠지면 뭐요? 저 비율을 낮춰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기가 좋아지면 비율을 높여서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그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비율을 정해서 이 한도 내에서 범위 정해서 적용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거죠? 그럼 우리 재산세가 대상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개거든요. 선박, 항공기는 여기다 비율을 혜택을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안 줍니다. 왜? 선박,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만? 부동산만 해줍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뭐 있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이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세 가지가 뭐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비율이 법으로 어떻게 되냐면 토지, 건축물은 최저 50에서 최대 90% 범위 안에서 정해져 있고 주택은 최저 40에서 최대 80%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에는 얼마로 되어 있냐면 현재 얘는 70%를 적용하고 있고 얘는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렇게 나온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년에 토지분 재산세 내셨다 그러면 몇 프로만 낸 거야? 원래 시가 표준액이 70%만 낸 거고 주택은 60%만 세금을 낸 겁니다. 정부에서 지금 올리겠다는 게 뭐예요? 재산세 올리겠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 90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왜냐면 이걸 올리는 게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이거는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이거를 올릴 수 있는 건 시행령으로 하면 되거든요. 시행령이 뭐예요? 대통령령이거든요. 대통령령은 뭐예요? 국회 통과할 필요 없고 국무회의 통과되면 끝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오늘이라도 만나가지고 모여서 국무회에서 올해 재산세 할 때 이 기준을 공정시장 90으로 하자 통과시켜버리면 올해 재산세는 90%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올리겠다. 그죠? 강남 때문에 죽는 거죠. 사실은 그게 수도권 걔네들 때문에 그런 거. 지방은 뭐 저기도 없거든요. 항상 부동산 정책이 강남 쪽에 있는 애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거 잡는다고 막 정부에 하다 보니까 애꿎은 지방만 죽는 거예요. 규제가 심해지니까. 그죠? 원주가 뭔 상관 있어? 상관이 있긴 있죠. 원주도 요즘에 많이 그걸 하니까 저기를.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원주도 타격을 입죠. 왜? 여기 집을 누가 사? 저기 있는 애들 와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안 산단 말이에요. 왜? 걱정이거든. 사면 집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럼 이거 중과세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고민인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서울에 집이 2개 있는데 원주 집을 하나 사. 그럼 3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서울에 집을 하나 팔 생각이야. 그럼 네 걱정인 거죠. 왜? 이걸 사버리면 3주택이 돼버리면 중과세가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원주 집을 사면 집이 2개 있어. 서울에. 원주 집을 샀어. 3주택이죠. 그럼 서울 거 하나 팔면 몇 주택일까요? 3주택? 아닙니다. 왜? 그게 또 예외가 있거든요. 지방에 있는 주택 중에 뭐 예를 들면 기준시가 어느 지역에 3억 이하짜리는 뭐다? 얘는 중과세 안 하고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또 막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업하는 중개업자가 죽는 거지 요즘에. 특히 원주인 사람들은 머리 아프지. 왜? 정확히 모르면 서울에 전화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 이런데 이거 사도 되겠냐? 나중에 중과세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알아야지 대답을 해주죠. 명확하지 모르니까. 그죠?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근데 복잡한 건 없어요, 사실은. 알면 공부를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비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올해 토지 시가 표준액이 공시가 됐는데 10만 원이에요, 올해께. 그죠? 그럼 이 논리대로 그대로 가면 여기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70%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 얼마나요? 7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과표가 얘가 아니라 7만 원이 과세 표준이죠. 왜? 여기다 세율을 곱하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시가 표준액이고 이거는 그 시가 표준액에 뭘 곱한 거야?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문제 풀 때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오면 얘가 나와야 돼요. 공정시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가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죠.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OX. X잖아요. 왜? 토건축 안 나왔잖아. 토지건축 안 나왔잖아. 근데 이게 나와서 틀린 거지.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OX.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말했죠? 질문할 때 눈에다 힘주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눈을 집중하지 말라고요. 막 물어보면 뭐 물어봤다는 뭐. 그럼 이게 눈에다 힘을 주니 이게 머리가 돌아가냐고. 지금 여기 신경 쓰고 있는데 눈 집중. 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필요 없어요. 눈을 좀 이렇게 뜨더라도 머리를 집중해서 딱 OX 그럼 OX 해야지. 눈에 힘을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했어요. 힘을 딱 줬어요. 집중을 하고 그러고 내가 OX 그러잖아. 그러면 눈을 풀어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눈을 풀었잖아. 이제 눈 풀어. OX가 눈 풀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럼 희한해. 그럼 막 다 이렇게 쳐다봐요. OX 막. 그러면 앞에서 보면 부담스러워. 막 다. 마치 막 굉장히 내가 그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그죠?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답 대답할 때는 OX 그럼 다들 뭐 물어본 거야? 지금 쟤 뭐라는겨?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희한하죠. 다 그래 학원도 어제도 강의하는데 물어보니까 또 막 다 막 이러고 쳐다보는 게 이러고 막 째려봐. 근데 OX 그러면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그죠? 자, 얘가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나오면 얘가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 그러면 시가 표준액 그러면 안 되죠.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거든요. 나오는데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이 틀려요. 또 하나 잘 뜨는 게 뭐냐면 하나 더 있거든요. 얘는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시가 표준액.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개인은 시가 표준액, 법인은 장부가액, 법인 장부상 가액이 입증되면 뭐 장부가액으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갑자기 뭘 떠올리냐면 국수 공판장, 장장장 법인 장부 사실상 취득가액. 맞았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취득록색이고 얘는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래서 단순하게 외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취득세에서 법인 장부로 가액이 입증되면 실제 취득금액으로 인정해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걸 1억에 샀는데 그 취득한 금액 있죠? 이거를 1억에 샀다는 걸 법인 장부상으로 입증을 하면 이걸 인정해준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내가 입증을 받으려면 뭔가 취득한 금액이 있어야 입증을 받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보유세인 재산세는 거래 금액이 없잖아요. 그런데 뭘 입증을 해? 취득한 금액이 없는데. 그러니까 얘는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세금 계산 누가 해요? 원주시에서 해요. 뭘 가지고? 시가 표준액을 하는 거죠. 뜬금없이 법인 나오면 또 국수 공판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딱 3개인데 시험 내보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생각보다 이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거든요. 시험에요. 맞춰야 되거든요. 제 상식으로 볼 때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이 틀려요. 이런 걸 틀리면 이걸 헷갈려가 틀린다 하면 다른 문제를 맞추기 쉽지 않죠. 그 시험 문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 3개죠. 원칙, 시가, 표준액. 그 다음에 토, 건주. 그죠?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온 거, 공정시장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이때 비율이 현재 토지, 건축물은 70%를 적용하고 있고 주택은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변동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가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변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8페이지 5절에 재산세 과세 표준.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 그죠? 대통령령이 정한 토건조 나왔죠?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다음에 개인, 법인 관계없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밑에 참고에 보면 공정시장가액비 현재 나와 있죠. 토지, 건축물 70, 주택은 60으로 돼 있습니다. 선박항공 이런 거 다 내는 거죠. 시가 표준액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율을 보겠습니다. 세율. 그래서 날 추니까 수업 다 끝나면 밥 사상 먹고, 그죠? 집에 가면 보일러 틀려면 기름값 많이 나오니까 도서관 가면 공짜거든요. 그죠? 도서관 가서 따뜻한 데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죠.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그죠? 문 닫을 때까지. 그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하면 밤이 어두워가지고 위험하대. 위험하죠? 여러분 말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위험하죠. 다른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어. 밤에 그러고 돌아다니면.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그러면 그거 아셨죠? TV에서 그거 나왔죠? 핸드폰에 SOS 메시지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안 킨 상태에서. 이 홈 버튼 있죠? 홈 버튼 왼쪽에 전원 버튼. 그걸 3번 연장 타닥 누르면 그 지정한 번호로 그 사람이 있는 위치가 지도가 딱 떠요. 지도가.
근데 그거 다 있다고 하더라고. 그 삼성 거 같은 경우는 그 누르면 설정에 들어가면 뭐 유용한 기능인가 뭐가 있대요. 거기 보면 SOS 메시지 보내기가 있어요. 일단 번호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3번 타사락 누르면 그게 번호가 뜨면서 5초 정도 대화 내용이 녹음이 돼요. 그게 같이 가. 그 제가 집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와이프 옆에 놓고 타사락 누르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와이프 거기에 딱 뜨더니 갑자기 제가 거기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요. 지도가 딱 떠, 지도. 그런 거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말고 딴 사람 알려줘. 그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핸드폰이 기능이 많은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죠? 그 비싼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꼴랑 시계나 보고 앉았으니 이게 웃긴 거죠. 셀프 카메라 아시죠? 셀프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막 눌러야 되잖아요. 그거 모르시죠? 김치 필요 없고 이게 딱 하고 손바닥 딱 폈다가 놓으면 이게 타이머가 돌아가요. 그럼 착 찍혀요. 셀프 카메라 자기 셀프 찍을 때 이거 안 눌러도 그냥 손 이렇게 해놓고 손 이렇게 손바닥 폈다가 내리면 지가 이렇게 쫙 타이머가 돌아가요. LG 건 이렇게 주먹을 져야 된대. 그죠? 네, LG는 그렇고 삼성 거는 그냥 손바닥 피면 폈다 내리면 되고 LG는 폈다가 이렇게 주먹을 줬다가 이렇게 내려야 된대. 또 틀리대 걔는 또. 그죠? 뭐 그런 기능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 뭐요? 그냥 시계지 뭐. 핸드폰 아니에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 그냥 캔디폰이죠. 캔디폰. 자,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6절에 세일이 나와요. 세일. 구조 메시지 그거는 해놓는 게 괜찮죠. 그죠? 누군가 할 사람이 없죠? 남편이 제일 위험해. 그죠? 자, 세일을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대상에 따라 틀린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되겠어요. 이거 시험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단독으로, 최근에 이제 재작년인가 단독으로 한번 나왔어요. 토지 부분 세율이, 토지 세율이 나왔었고, 안 그러면 과세 표준하고 세율을 묶어서 같이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율 부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이 토지는 세율이 나오면 작정하고 되면 잘 못 맞춰요. 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토지는 우리가 공부를 안 했지만, 분리과세가 있고, 별도 합산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구분한 이유가 결국 뭐냐면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율을. 그럼 여기 세율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여기 뭐 고율분리과세 4%, 뭐 저율분리과세 0.07 있고 여기도 또 저율에 0.2%가 있고 여기는 뭐 누진해가지고 0.2에서 0.4% 여기는 0.2, 0.1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시험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과거에 보면 다음 중 뭐 세율로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해놓고 갑자기 1번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염전 이렇게 돼버려요. 기출로 나온 적 있어요. 염전.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거. 그 염전이 이 중에 어디가 있어요. 근데 세율 하나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있어요. 얘가 이 중에 여기에 해당돼요. 그럼 여기에 보면 교재에 몇십 개가 나와요. 번호가 1번부터. 그 몇십 개 중에 앞부분에 염전이 딱 나와요. 그럼 염전은 몇 프로야? 0.2%예요.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염전 이렇게 쓰면 걔가 딱 읽자마자 아 얘는 0.2%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쉽지 않죠 이거. 그러니까 작정하고 되면 어차피 못 맞춰요. 왜? 이걸 다 외워야 되니까. 근데 잘 나오는 게 나와요. 사실 또. 왜냐면 염전은 여러 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율도 물어보지만 또 뭣도 물어봐요. 분리별도 종합 구분할 때도 염전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3월달 강의할 때 이 염전 부분은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라고 하거든요. 모의고사 같은 거 봐도 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또 생각보다 쉬운데 작정하고 되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토지 부분은 세율 부분을 외우는 건 좀 약간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몇 개 하는 거죠. 더 이상 안 되니까 몇 개 뭐 이런 건 이제 몇 개 안 되는 것들 몇 개만 보고 외워지는 것만 외우는 거지 무리해서 갈 건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 건축물하고 주택 부분을 정의하면 돼요. 건축물하고 주택. 일단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 세율이 얼마냐면 0.25예요. 0.25. 그러니까 학원 건물이나 사무실이나 기타 건축물은 몇 프로? 0.25%. 자,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시지역 이상의 주거 지역 등에 여기 뭐가 있다? 공장이 있다. 공장이 어디가 있다고? 여기를 보고 해. 책을 보지 말고. 책을 보고 읽으려니 책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있지. 지금 이거 보고 책 보고 읽은 사람들은 뭐가 또 잘못된 거야. 내가 책 넘기지 말라고 했죠. 근데 벌써 넘긴 거야. 202페이지 펴놓고씩 읽고 있는 거지. 나는 200페이지 펴놨는데. 어디 있어? 200페이지. 참 눈도 좋아.
시력이 좋은데요? 노안 아니야? 노안 온라인이 되는데 어떻게 이걸, 야, 이걸 보는데? 대단하다. 그 누가 보라겠어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아, 책 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자, 보세요. 얘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등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공법에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이 뭐예요? 뭐, 도관농자, 뭐, 근일중, 뭐, 이게잖아요. 그건데, 그 용도지역의 뜻이 뭐예요? 그게 왜 용도지역을 지정한 거예요? 이걸 지정 안 하면 난개발이 됩니다. 막, 아무거나 막 짓는 거죠. 아무거나. 그러면 난개발이 되면 나중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용도별로 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고, 네 맘대로 쳐라 그러면 땅이 이렇게 세 필지가 있어요. 갑이 여기다가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배경도 좋고, 그래서 여기다가 단독, 그죠? 전원주택을 딱 쳐가지고 전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 위로워. 왜? 양쪽에 아무도 없어. 어느 순간 여기다 누가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 막. 그래서 이웃이 왔구나 했더니 규모가 좀 커. 봤더니 화장터야. 그래도 화장장을 여기다 진 거야, 찬창창을. 걔가 가서 뭐라, 야, 너 지금 단독주택 옆에다가 이걸 지금 어떻게 해?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래?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땅에 짓는데 할 말 없죠? 못해. 포기했어요? 그냥 살아. 근데 이쪽에 누가 쳐? 아, 얘랑 놀아야지. 얘가 장례식장을 짓는 거야. 그래서 자총용 500호가 아니라 한쪽엔 화장터, 한쪽엔 장례식장. 좋은 점도 있죠. 여기 사시다가 일리 가셨다가 일리 가시면 돼요. 원스톱 서비스. 바로 옆집 이웃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지역을 지정한 거죠. 그러니까 주거 지역은 뭘 하란 얘기야? 집만 지란 얘기죠. 근데 여기 뭐가 왔어? 공장이 왔어. 오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떡한다? 그 건축물은 이거의 2배에서 얼마? 0.5%를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2배로 간 이유는 딱 하나죠. 공장이 오면 안 되는데, 공업지역에 와야 되는데 주거지역 등이 왔으니까 2배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우리 취득세 할 때 중과세 배울 때 했죠. 과밀억제권역 나오면 뭐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할 때가 얘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5배를 해요. 대신 5년 동안만 해요. 5년 동안. 이건 지금 외우는 거 아니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5배니까 1.25%를 5년간 하는 거죠. 얘는 5년 지나면 더 이상 중과세를 안 해요. 특징이. 기간치 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토지예요.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이트크 하는 건축물이나 골프장에 있는 그 건축물 있죠. 얘들 사치성 재산이잖아요. 얘는 축조 4%. 이렇게 하는 거죠. 4%.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건축물 몇 프로? 4%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축물은 근데 이게 다거든요. 세율이. 몇 개 안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주택은 누진이에요. 0.1에서 0.4%. 그럼 여기서 제일 기본으로 꼭 알 게 뭐냐면 고급주택 아시죠? 고급주택. 중과세죠. 사치성 재산. 별골 5선주. 취득세 중과세 됐죠? 재산세는 중과세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실제로. 뭐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냥. 뭐 일반 주택은 누진세를 적용하고 고급주택의 경우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땡. 틀립니다. 왜? 중과세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할 땐 중과세가 됐는데 재산세는 어떻게 나와? 그냥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뭘로 가? 누진세율로 갑니다. 물론 세금은 걔가 더 많이 나오겠죠. 왜? 금액이 크니까 공시가격이 높으니까 누진되니까 많이 나오겠지만 중과세는 절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 나오면 안 틀려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별장.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얘도 4%거든요. 자, 근데 별장을 기억할 게 뭐냐면 얘는 과세 방법이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주택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별장용 건축물의 경우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OX. 별장용 건축물의 경우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왜? 과세 방법 얘랑 똑같다니까요. 그 주택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과세할 때. 토지 건축물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간다 했죠? 별장도 똑같아요. 그럼 별장은 별장용 건축물 그럼 틀리죠. 왜?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별장용 건축물 그러면 건축물만 따로 과세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처음에 묻어 나오면 잘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에서요.
일반 주택과 별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별장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좌청룡, 우백호, 배산, 임수, 마당에 잔디밭 쫙 깔려있고 저쪽에 소나무 하나 멋있는 거 딱 끼고 그 가지에 그네 하나 매달려 있고 여기다가 남편은 안에서 먹고 있고 밖에서 먹고 있고 이거 가지치기 하고 있고요. 그죠? 분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와이프는 뭐 들고 와서 뭐 드세요 어쩌고 하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TV 나오는 그런 것만 별장이 아니고 얘는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세법상 별장은 그게 금액이 얼마든 어디에 있든 아무것도 안 따지고 하나만 따져요. 뭐 주거용 건축물인데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휴양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쓰면 별장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거주 목적이 아닌 용도로 쓰면 걔는 뭐야? 별장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원주에 있는 아파트는 만약에 여러분 나는 별장을 한번 가지고 싶다. 근데 별장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별장 용도로 쓰면 됩니다. 전세를 나가는 거야. 다른 집으로. 월세로 나가고. 지금 현재 사는 집을 매일 안 가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별 한 번씩만 가가지고 거기서 노는 거야. 막 주말에만 가가지고 막 파티하고. 그럼 별장이 될 수 있어요. 왜? 휴양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별장이에요. 그걸로 구분을 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걸 과세할 때 내가 일반 주거용으로 쓸 때 주택인데 그걸 다른 용도로 쓰면 별장으로 본다 했잖아요. 그러면 주거용으로 쓸 때는 토지건물 합해서 과세하고 이걸 휴양피서 놀이용으로 쓰면 같은 주택을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이러진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같은 개념으로 가요. 그래서 얘랑은 마다 과세 방법은 같아요. 근데 뭐만 틀려? 세율만 틀려요. 왜? 얘는 사치성이니까 4%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선박 항공기는 0.3%인데 전 알 거 없습니다. 자, 참고로 재산세에서 세율이 제일 높은 게 뭐냐면 고급 선박입니다. 요트 있죠. 요트 자가용 선박. 그게 5%예요. 5%. 그러니까 내가 봤죠. 여러분이 친구가 이번에 신형 요트 샀다고 해서 구형 타라고 줘가지고 지금 광안리 해수욕장에 파킹 시켜놨어. 그죠? 못 타. 왜 못 타요? 기름값 매매 들어? 기름 뭐 요트 무슨 기름값 뭐. 너무 적으면 되지. 뭘로 주고? 세금으로 주고 세금으로. 따박 떼대면 5%씩 내야 돼. 이게 장난 아니에요. 5%는 굉장히 큰 거지 세율이.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율 보겠습니다. 200페이지. 6절 재산세 세율.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탄력세율 나오죠. 우리 배우는 지방세는 세율이 다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어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얘뿐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다 가능하죠. 자, 근데 거기서 마지막 줄에 다만 나왔죠. 뭐라고 돼 있어요?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만약에 원주시에서 이번에 가감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법을 조례를 정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하려면 다시 어떻게 돼? 내년에 다시 조례로 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당연히 나왔었죠. 챌린지 모드로 5년간 적용할 수 있다. 하여튼 얘네들이 문제를 내도요.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꼭 5년으로 해요. 왜? 많이 나오거든요. 5년, 10년이. 그게 헷갈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헷갈리라. 그럼 거기 털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5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5년.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갖다 붙이냐면 그래 얘는 5년이야.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걔네가 부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네가 부과하는가 가감주행도 걔가 하는 거니까 몇 년이야? 5년이야. 이런다. 그리고 맞았단다. 해석 참 죽이죠. 그죠? 그런 거 없어요. 그 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 교재는 뭐 오른쪽 토지 나오는데 박스 볼 거 없어요. 그거 외우지 마시고. 넘어가서 건축물 나오죠. 202페이지 맨 위에 2번. 건축물 동그라미 1번 일반 건축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분의 2.5 즉 0.25. 동그라미 2번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얼마? 1000분의 40.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거 할 때 4% 할 때 이건 나중에 이건 그냥 이거 두 개는 외워도 돼요. 왜?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닭 중에 검정닭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검정닭 이름. 오골개라고 그래요. 오골개가 일반 닭보다 비싸요, 싸요? 비싸요. 왜 비싸게 해요? 염색 비용 때문에 그래요. 걔가 염색을 했잖아. 온몸을 다. 염색했으니까 걔는 흰닭이 아니에요. 온몸을 다 염색을 했어. 그럼 비용이 들어간 거지. 그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골개는 비싸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에는 오골개. 여기도 나중에 토지도 그래요. 토지들도 오골개는 비싸다. 그래서 고일분리과세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은 토지도 4%, 건축물도 4% 뭐 이제 갑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고. 3번 동그라미 3번. 주거지역 내 공장 건축물. 어디 있다고요? 주거지역 등에 오면 안 된다겠죠? 왔네요. 2배 얼마? 1000분의 5. 밑에 3번 주택
주택 나오죠? 재산세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외의 그 밖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주택별로 토지 건물 가액을 합한 과세 표준에 다음에 세율을 적용한다. 별장은 1000분의 40인데 얘도 거기 밑에 굵은 글씨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와 건축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1000분의 40이라고 돼 있잖아. 맞죠? 1000분의 40. 다음에 세을, 못해놨네. 세을이 아니라 세율이죠, 세율. 그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죠? 이번 별장 이외의 그 밖의 주택이라고 돼 있죠? 0.1에서 0.4%. 근데 거기 일반적인 주택하고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고급 주택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 자, 이걸 읽었을 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죠? 이게 무슨 뜻이다? 중과세 안 하고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뭘로 간다는 거요? 누진세율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됐죠? 자, 오른쪽 선박 항공기는 뭐 볼 거 없습니다. 고급 선박이 제일 높은데 걔는 신경 쓸 게 없죠. 근데 넘어가면 204페이지 2번 중과세 나오죠. 204페이지면 거기도 보면 이제 그 굵은 글씨 있죠. 2번에 중과세. 그죠?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1000분의 2.5. 즉 얘가 0.25죠. 그 표준세율이 얼마? 100분의 500. 몇 배? 5배라는 얘기죠. 그죠? 결국 5배 5년간 중과세한다.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얘가 5년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어도 무조건 5년은 중과세합니다. 만약에 제가 신설을 했어요. 주거지 공장을 쳤어요. 중과세 했죠? 근데 2년 있다 팔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저는 팔았죠? 그럼 2년 동안 중과세한 거잖아요. 그럼 취득한 사람한테 승계 취득한 사람 남은 지 몇 년? 3년은 중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5번 하겠다는 거죠. 그게 거기 참고에 나와 있죠. 중과세 납세임해가지고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 건축물에 대하여 신설 또는 증설 시 해당 과세 기준으로부터 몇 년간? 5년간은 중과세한다. 따라서 중과세 기간 내에 승계 취득한 경우도 남은 기간에 대해서 뭐가 있다?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뭐 그게 이거는 뭐 그 도시지역분의 의미가 이게 나중에 이제 보면 중간중간에 툭툭 나와요. 근데 이게 개념만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재산세를 부과할 때 여러분 혹시 고지서 받으신 분 중에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재산세 이렇게 냈는데 이 밑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도시지역분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재 206페이지, 5페이지 있는 애들이 그 재산세 도시지역분 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만 나오는 거예요. 토지건축물 주택, 그러니까 부동산, 토지건축물 주택. 그러면 이거 다 나오는 건 아니고 해당되는 사람만. 자, 그럼 어떤 사람 여기다가 재산세 이렇게 나오고 밑에 도시지역분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어떤 사람 또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이거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안 나오는 게 좋을까요? 나오는 게 좋아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세금은 많이 내면 짜증나긴 하지만 적게 나오는 것보다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무조건 세금을 많이 부과할 때는 근거 없이 무조건 부과하진 않아요. 얘가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같은 건물이라도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걔가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위치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해서 더 괜찮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거지 이걸 뭐 뜬금없이 시골 촌곳 어디 구석 도매산골에 있는 지리산 산속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걸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재산세 계산하죠. 그럼 이거 내는 애들 이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안 내면 얘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재산세 부과하고 그 과표에다가 세율을 다르게 적용해서 따로 계산해요. 그리고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법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계산한 다음에 얘가 100만 원이고 얘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해서 뭐 120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라고요? 법에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세금은 따로 계산했는데 부과할 때는 법적으로 이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항상 부과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는데 뭐가 나왔냐면 시험에 조세통론에서 우리가 물납 있잖아요. 물납이 재산세만 물납이 되거든요. 근데 조세통론에서 다음 중 물납이 가능한 조세를 고르시오 그랬는데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나왔어요. 그럼 물납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왜?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 재산세. 되긴 돼요. 답은 만든 말이야. 근데 이 문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걸 내요. 이거 나올 때 이런 식으로 강의한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근데 문제를 이렇게 냈다. 근데 할 말은 없어. 왜?
좋은 대로 하면 맞아요. 법 좋은 대로는. 그죠? 왜? 두 개 해석한다고?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럼 묶어서 얘까지 뭐라 한다는 거? 재산세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이제 뒤에 가면 그럼 이 상태에서 120이 나왔어요. 얘 부가세 붙죠. 지방교육세 20% 되잖아요. 이때 지방교육세 20%면 얼마일까요? 계산해보면 20%니까 24만 원. 아니고요.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왜? 여기다가만 내는 거예요. 왜? 얘는 원래 부가세 대상 아니거든요. 단지 계산해서 법적으로 같이 재산세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 부가세는 여기다 안 하고 요금에가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중에 뒤에 가면 나와요. 부가세 할 때 가로치고 도시지역부는 제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재산세액 해놓고 가로치고 도시지역부는 제외. 왜? 이건 빼고 얘만.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 지방교육세 20%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그런 말이다 해서 한 번만 그냥 개념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여러분 읽을 필요 없죠? 보시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로 한 건 없지만 여기다 해야 되니까 쉬었다가 20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